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해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홍성이 관광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타워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마련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홍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문을 연 홍성 스카이타워.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한눈에 천수만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 조명을 볼 수 있어 개장 이후 34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워 인근 남당항에선 대하와 세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 축제가 열리고 해양 분수공원과 놀이시설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타워와 남당항의 인기 힘입어 지난해 서부권역에 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홍성군 관광지 방문객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766만여 명. 지난 2022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홍성군은 서부 관광벨트에 더해 홍성글로벌 바베큐 축제 등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부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서 이제 매년 23년부터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역대 최대 766만 명이 저희 홍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올해 방문회를 운영하는 홍성군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800만 명.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쉼터와 관광안내소, 시설물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익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당항 해양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생태탐방 스카이 브릿지 조성 등 홍성군만의 차별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존 관광지에 대한 꾸준한 환경 개선과 콘텐츠 보강을 통해 우리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에 도전 중인 홍성군. 방문회를 맞은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다 방문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충남도 내 환절기 돼지 유행성 설사 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PED 발생 건수는 24일 기준 14건으로 달마다 신고와 발생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서산과 당진, 홍성과 예산, 금산 등 충남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PED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구토와 심한 설사를 유발하며 설사 분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합니다. 특히 새끼 돼지는 탈수에 따른 폐사율이 높아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방지와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침출수 오염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재활용 성토제의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진 지역 내 농지와 저지대, 연약 지반에선 재활용 성토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상세 계획서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서 제출 등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제는 사전 협의와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만 허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차 조치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불법 성토 확인 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등 형사 조치할 방침입니다. 태안 소원면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1명이 구조됐습니다. 23일 저녁 5시 50분쯤 태안군 소원면 선창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30대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구조보드 등을 이용해 20여 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들어갔다가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출입 시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전시장 경선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본 경선을 실시하고 2인 결선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충남지사 경선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본 경선을, 2인 결선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합니다. 대전시장 경선은 장종태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참여하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충남지사 경선도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박수현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3인 경쟁으로 치러지는데요. 두 지역 모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광역단체장이 맞붙는 구도로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전은 전직 시장에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신구 권력 대결 양상을 띠고 있고, 충남 역시 전현직 인사 간 리턴 매치 성격이 더해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추진합니다. 중점 감찰 사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근무지 무단 이탈, 금품 수수 행위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해 운영합니다.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요금 감면과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3일 시청에서 NH농협은행 서산지부와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와 미용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와 미용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 서산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 바우처 카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오는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어르신들은 연간 16만 원 상당의 목욕비와 미용비를 바우처로 제공받게 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프리지어 국산화를 위해 자체 육성한 신품종 딥보라문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딥보라문은 깊고 선명한 보라색 홑꽃의 프리지어로 강한 향기와 생생한 화색이 특징으로 수년간 교배 선발 끝에 국립종자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기술원은 딥보라문이 외국 품종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화훼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추후 통상 실시 계약을 공고할 예정이며 증식 후 이르면 올해 10월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안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도립공원 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상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단 설치 시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도립공원인 칠갑산과 덕산, 대둔산입니다. 중점 단속 항목은 도립공원 내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천막, 무허가 영업, 상행위 등입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과 홍성의료원이 의료요양통합돌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홍성의료원은 만성질환자와 거동 불편 노인 등 퇴원 예정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맞춤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대상자 발굴과 함께 대상자의 거주지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산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모두 70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팀에게는 숙박비, 식비, 여행자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서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팀은 1명에서 4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소 2박 3일, 최대 6박 7일간 서산을 여행하면 되며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해야 합니다. 예산군이 오는 29일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3개월간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군은 개별 세대 기준 2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예산군과 인근 시군구 주민 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숙박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교육에서는 선진농가 방문과 영농 실습 등이 진행됩니다. 예산군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적용된 노후 엔진 지게차와 굴착기 등 20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엔진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부석사 목조 열애 좌상이 충남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불상은 서산 부석사 극락전내에 보존되고 있는 삼존상 중 본존불로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산시는 해당 불상이 조선 후기 충남 지역 불상 조각사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산 부석사 목조 열애 좌상은 지난 1980년 기존 부석사 불상이 도난당한 이후 1984년 홍성 용봉사로부터 이윤해온 불상입니다. 23일 내포 신도시에서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국도비 137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를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비무장지대 멸종위기종 찾기 체험과 북한 명소 실감 영상 체험이 가능한 미래 영상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남북문화교육장과 통일 관련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충남도는 연간 2만 명의 방문객 유치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중부권 파크골프장이 오는 5월 정식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골프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근흥면 일대에 2만여 제곱미터 규모 18홀 코스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태안군은 홀 사이 휴식용 의자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크골프는 나무채와 플라스틱을 사용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지난해 기준 전국 파크골프 회원은 22만 9천여 명입니다. 당진시가 2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취약 노동자 교육 법률 구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다음 달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무료 법률 상담과 공인 노무사 법률 대행, 법률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 구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고령화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 농업인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남성 농업인은 8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70세 이상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로터리 작업과 두둑 작업 등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수료는 평당 최대 150원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홍성 등 충남 3개 지역 폐성면 광산 주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성면 건강 영향 조사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홍성과 청양, 보령 지역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또 성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과 폐 기능 검사 등 정밀 검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검진 결과에 따라 성면 피해 구제 급여와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폐성면 광산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해 성면 질환 의심자 400여 명을 발굴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18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은 지난해 12월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지난 1962년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3존상 이후 63년 만에 두 번째 국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보원사지 5층 석탑은 통일신라의 조형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 기법이 반영되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산시는 보원사지 인근에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보원사지 방문자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